견학생 TV. 안녕하세요. 견학생TV의 엘군입니다. 오늘은요 아침부터 서울에 가고 있어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를 하는 안산 시민인데 이른 아침부터 서울 정릉동에 가고 있습니다. 정릉. 거리로 따져도 한 50km 정도가 나오는 꽤 먼 거리인데요. 가고 있는 이유는 방문 훈련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견종은 킹찰스 스파니엘이라고 하는 견종이고요. 문제 행동은 극심한 분리불안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외출을 하고 나면은 집에서 굉장히 짖고 하울링을 하고 대소변을 잘 못 가리고 가구들을 좀 파손하는 그런 문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심한 분리불안을 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른 아침부터 출발을 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진행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는 저도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아직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애견 훈련이라는 건요, 그리고 문제행동 교정이라는 건요, 전부 다 케바케입니다. 상황이 모두 다르고요, 환경이 모두 다르고요, 아이들의 성격이 모두 달라요. 견종도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모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호자님들의 성향을 제가 모릅니다. 보호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케어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문 교육을 받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두시면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문제행동 교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호자님들이 자기네가 이제 뭐 산책을 자주 안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귀찮아서 자동급식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남들이 봤을 때 안 좋은 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숨기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계세요. 사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 바쁘게 살아야죠. 바쁘게 살아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똥강아지들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줄 수 있죠. 이렇게 방문 교육을 갔을 때 보호자님들이 자신의 생활 스케줄이나 패턴을 가감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훈련사들이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했을 때 아이의 행동은 가장 빨리 교정이 될 거고요. 잘하고 계신 부분은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강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라도 방문 교육을 신청을 해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숨김없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훈련소에 위탁 교육을 맡기는 형태도 있고요, 오늘 제가 가고 있는 것처럼 방문 교육을 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룹으로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지금 훈련 모임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최소 한 10명에서 많게는 한 20명 정도까지 인원을 모셔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훈련소에 위탁교육을 맡기는 부분은 굉장히 좀 장점은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가 있죠. 왜냐, 훈련소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교육만을 목적으로 한 그런 생활을 약 4개월 정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 교육이 4개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 훈련소에서 그렇게 위탁 교육을 하는 아이들이 훈련성은 좋아져요. 뭐 기본 복종은 당연히 잘 될 거고요, 산책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배워서 나올 거고요. 이제 단점은 첫 번째로 일단 보호자와 떨어져야 되죠. 보호자와 좀 떨어져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데미지가 좀 생겨요. 이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는 식으로 막 데리고 나가더니 갑자기 이상한 데다 나를 내팽겨 쳐두고 가버렸네, 뭐 이렇게 돼버리죠. 애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돼버리면은 데미지가 옵니다.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고 그 충격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훈련사분들은 굉장히 노련하죠. 아이들을 대하고 놀아주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노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손에서 약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그 사람이 시키는 타이밍,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았었는지, 놀아주는 방법,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막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막 잘 배웠고, 뭐 여기 생활도 괜찮아. 운동장도 있고, 막 뛰어놀 수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나의 보호자가 왔어요. 보호자가 와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막 신이 나죠. 우리 보호자하고 놀 생각에. 보호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요. 집에 갔는데 보호자분들이 처음에는 훈련소에서 훈련사분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보호자님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막 하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역시나 또 삶에 쩌들고 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하시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훈련소에서 배우고 생활했던 습관들이 다 소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클레임이 걸려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이상하다고. 근데 그거는 훈련사분들의 잘못이 아니죠. 보호자분들이 훈련사들처럼 그렇게 해주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 조금 발생을 하기도 해요. 물론 아주 집에 가서도 훈련과 교육을 잘 시켜서 계속해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교육, 저희가 지금 오늘 가고 있는 방문교육, 이 방문교육은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일단 비용이 그닥 저렴하지 않아요. 저도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꽤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가요. 근데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도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빨리 교정이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방문교육의 장점은 아이들이 데미지를 입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오히려 제가 외부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막 탄압해 짓고 막 경계를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들어갔을 때부터 막 좋다고 꼬리치는 그런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데미지를 별로 먹지 않고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아이들의 이제 상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이 데미지를 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방문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요, 제가 어떻게 가자마자 저랑 일면식도 없는 보호자분일 수도 있고, 강아지들은 당연하고요, 저랑은 만나본 적도 없죠. 저는 지금 오늘도 가고 있는 이 킹찰스 요 아이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보호자님도 마찬가지로 처음 뵙고요. 그럼 가면은 서로가 일면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아이를 바로 교육을 하고 교정을 해주고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가자마자 제가 별로 친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막 뭔가 좀 들이댄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은 좋은 기억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방문교육을 갈 때 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호자님을 알려드려야 된다, 보호자님을 바꿔야 된다 라는 게 저의 딱 한 가지 목표예요. 그것만 제대로 제가 하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가서 하루아침에 그 TV 프로에 나오죠. 막 하루아침에 막 걔가 완전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막 완전 오늘 아침에 막 사람을 죽일 듯이 막 물어뜯던 애가 오후가 되면은 막 세상 순한 양이 돼 있고 막 이렇죠. TV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되기는 정말 뭐 한 1000마리 이상 만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너무 현혹되진 마시고요. 어쨌든 방문교육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회성, 3회성, 4회성 이렇게 좀 연장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좋아요. 그냥 일주일에 언제 한 번, 아니면 2주에 언제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꾸준히 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그게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2주에 한 번 꼴이면 한 달에 2번 꼴이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는 것보단 비용이 저렴할 수는 있어요. 예. 훈련소는 뭐 요즘에 기본 뭐 월에 한 80만 원에서 많게는 뭐 보호자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면 120만 원 막 이렇게 받는 그런 훈련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 정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는 거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만, 어쨌든 뭐 방문 교육을 월에 한 2회 정도 꾸준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큰 돈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의 교육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실 수는 있죠. 근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일회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도 한 번을 그냥 배우는 건데, 보호자님들이 일회성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가서 약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오는데, 2시간이면 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교육을 갔다 오면은 보호자님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지만 나중엔 까먹어요.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에 대한 기억이 점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제가 분명히 다 말씀을 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아이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건데, 오히려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알려주고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안 좋은 습관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문 교육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클럽을 운영하는 또 훈련 방식은, 저는 방문 교육도 다니고 있고 단체로 클럽을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체로 하는 방식은 최대 장점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비용이 저렴해요. 왜냐, 다수니까. 다수여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저는 한 4시간 정도씩도 교육을 하고는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교육을 하면서도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교육을 들어보실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또 동지들을 만난 것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힘이 들었었는데 배워보려고 클럽에 왔단 말이에요. 저와 비슷한 문제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막 있어. 나는 산책할 때 애가 조금 뭐 주워 먹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고민이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는 뭐 주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막 다른 개들한테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냥 막 달려들고 막 짖고, 막 도저히 이거는 데리고 다닐 수가 없고, 막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애들이 더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거구나 라는 마음의 위안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발생을 하기도 하고, 힘든 거를 또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다들 비슷하게 이렇게들 힘들게들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다들 이렇게 뭔가 잘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희망적인 마음들도 생기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도 있죠. 근데 이 클럽에 단점이 있어요. 또 치명적인 단점은 그 교육을 주최하는 자가 모이라는 곳으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한 명한테 입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교육을 주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조금,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죠. 주최하는 자가 정해준 시간, 장소를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아이에 대한 솔루션을 좀 더 많이 제공을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나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었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내 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냥 포괄적인 내용들을 듣고 거기서 캐치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적용하고, 그러니까 좀 자기의 센스가 좀 필요하죠. 훈련 교육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센스가 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교육에 집중을 못해 좀 너무 피곤해서 좀 졸았다던가 뭐 이러면은 돈을 날리는 그런 또 단점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 와보는 장소에서 막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도 아니고 리시에 묶인 채로 보호자 옆에서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잘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소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방문 교육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교육 모임 같은 데 가봐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개인이 생각해 보셔서 나의 스타일에는 이게 가장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꽤 긴 시간을 떠들어 봤고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정릉에 도착을 하네요. 오늘 처음 보는 그 친구랑 최대한 즐겁고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는 견학생TV의 엘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